자, 다음은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타결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일면 기사 때 잠깐 봤었는데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표현이 이 기사에도 들어있어요. 분담금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의 증액. 그러니까 물가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늘어나는 그 비율만큼 이 방위비 분담금도 늘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바이든 할인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억지를 써서 우리한테 압력을 가해서 많이 받아내려고 한다. 이런 거였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좀 달라지겠지. 우리에 대한 압력이 좀 줄어들겠지.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바이든 할인은 없었답니다.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동맹 복원 긍정적 평가 불구. 그러니까 이런 타결된 거. 그러니까 동맹국 간에 이런 타결이 있으니까 안 됐으니까 문제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게 타결된 자체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국방비 증가율이 한 해에 7에서 8%인데 6년 동안 해갈수록 부담이 커지죠.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되는 점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매년. 종전의 물가 상승률과 연동. 트럼프 때 합의안 그대로 확정됐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기사는 지금.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원했던 50% 인상안과 비슷해졌다. 2025년 앞으로 5년 뒤까지 계산해서 그 2055년 방위비 분담금을 따져보면 1조 5천억 원 넘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럼 50% 증액된 거 같다는 거죠. 그럼 이게 조삼모사 아닙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올리는 거.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분담금 총액은 1조 1,833억 원입니다. 증가율은 13.9%로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제도 개선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가분 6.5%를 더한 것입니다.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 능력과 국방력을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이번 타결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게 좀 실망했어요. 그 금융 쪽으로 보면은 자본시장 투자로 보면은 달리가 아니라 복리다. 그러네요. 복리가 되네요. 아인슈타인도 얘기했잖아요. 세계 최고로 위대한 발명이 복리라고. 원금에 이자가 붙는데 거기에 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연평균 국방비 우리나라가 7.5%씩 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결정된 거에서 매년 국방비만큼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로 하거나 이랬으면은 훨씬 더 적게 오를 텐데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1.5%, 우리나라 국채 금리 10년 국고채가 한 2% 정도 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7.5%면은 복리 이자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가 옛날에 왕창 달라고 할 때나 지금 된 거나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이른바 세게 부른 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올라탔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게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50% 얘기했을 때 다 기함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합의에 대해서 기함하는 게 없어요. 왜? 소위 말 국방비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 속에 싹 감췄습니다. 또 5년 뒤도 이렇게 또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조삼모사인데 예. 그렇다고 다 실패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매년 문제가 됐던 그 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월급이 지급되게끔 이번에 합의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 좀 네, 그런 부분 좀 성과라고 해결됐고요. 할 수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재정이 지금 우리 적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향후에 이제 국방비가 지금처럼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것이 부담을 갖다가 완화시킬 수 있는 상승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긴 그러네요.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안 올리면 같이 안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이미 미군이 우리가 준 돈 안 쓰고 있는 게 700억이에요. 그런데도 남아 있는데도. 그렇죠. 우리가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미군 분담금을 적게 줘야 되는데 우리는 돈 많이 쓰고 그만큼 또 미군 분담금을 더 지원해 줘야 된다니까 이런 건 어폐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타결된 거는 좋은데 이거 좀 그렇습니다. 이런 반응이에요. 지금 언론들 기사들 내용을 보니까요. 자, 다음은요. 유튜버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한국 유튜버
미국에서 시청에서 나온 수익은, 그러니까 미국 시청 수익은 미국의 세금을 내야. 지금은 그냥 우리나라 당국의 세금을 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일부는 또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구글 올해 6월부터 새 공제 룰을 적용한다. 정보 제출 안 하면 전체 수익의 24%를 그냥 징수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현구택 전 부위원장,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이게 결국은요 여러 가지 걸려 있어요. 구글이 과연 어디다 세금을 낼 거냐.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도 항상 문제되고 있거든요. 뉴스를 이제 공짜로 올릴 거냐, 돈을 내야 될 거냐. 뭐돈 내고 아마 구글이 돈 내고 뉴스를 받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개인 유튜버들이 지금 한 8천만 원 이상 버는 아마 그 채널이 한 3,800개 정도로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최근에 국세청이 요주의 대상입니다. 예. 많이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는 아마 유튜브, 뭐 구글이 아마 다른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뉴스도 돈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도 어느 정도 이제 세금을 받겠다는 것 같아요. 결국은 속지주의냐, 그러니까 본사는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내게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튜버들이 뭐 이중으로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내면 그만큼 공제받고 우리나라 낼 것 지금은 같은데. 우리나라 당국에만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만 내다가 이제 미국에 내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그럼 어디 소속이냐. 물론 이제 구글이 뭐 본사는 미국에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익 버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세금 안 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제가 보기에 구글, 뭐 페이스북, 뭐 트위터 다 나올 문제예요. 과연 어디에다 세금을 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당국에 그냥 일괄적으로 냈어요. 근데 그중에도 일부를 미국에서 나온 수익은 미국에다 세금을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 이를 자료를 제출해라. 안 하면 24%를 그냥 물린다. 뭐 이런 뜻입니다. 유튜버들께서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의 많은 주제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